짠. 자, 그 다음은 3D 오비탈입니다. D 오비탈은 L이 뭐예요? 2입니다. L 이름이 뭐예요? 예? 가공동량량자수. 그러면 ML은 이름이 뭡니까? 자기양자수.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죠? 네. 그러면 자기양자수가 5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D 오비탈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5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이렇게 5가지를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려두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자, 이때 처음에 그려놓은 x, y, y, z, z, x는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애매해서 어떻게 그려놓은 거냐면 단면 구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여기가 무슨 축이겠어요? z축. 그 z축에 대해서 요렇게 분포하고 있는 오비탈. 아시겠죠? 그러니까 z축이 여기면 xy 평면 위에죠. xy 평면 위에 이런 식으로 분포하는 오비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dxy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빨간색의 의미는 뭐고 파란색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플러스 함수값, 마이너스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이걸 dxy 오비탈이라고 할 때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축으로부터 정확하게 몇 도 떨어져 있다? 45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dyz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z축이고 이게 y축이면 그때 얘는 이건 뭐겠어요? 요건 뭐겠어요? X축. 이건 x축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g축이고 y축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YZ 평면 위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얘는 ZX 오비탈인데 그러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이건 무슨 축이겠어요? 거기는 눈에 보이는 게 Y축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ZX 평면 위에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생긴 모양이 우선 어때요? 생긴 모양이 달라요?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하는 오비탈이 있거든요. 얘는 입체적으로 좀 그릴 수는 있어서 지금 x, y, g 좌표평면에 같이 그려 놓았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x축 분포, y축 분포로만 분포해 있는 오비탈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때 하나 알아두실 건 이 기하학적 특징을 살피면 우선 첫 번째 1 dxy yz z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서로 회전 대칭 관계입니다. 회전 대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전시켜 겹쳐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얘도 사실은 어떤 평면 위에 있습니까? 얘도 어떤 평면 위에 분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xy 평면 위에 분포한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놈을 그 축 위에서 45도만큼 탁 회전시키면 그 모습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혹은 dxy를 다시 부여잡고 축 방향으로 45도만큼 돌리면 그게 정확한 누가 된다? 이 녀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서로 회전대칭의 관계여서 얘를 이리 잡고 저리 돌려서 서로 겹쳐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오비탈은 생긴 모양이 어떻다는 얘기겠습니까? 같아요. 생긴 모양이 완벽하게 같습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계라 되겠습니까? 운계라 되겠습니까? 계라데. 계라데. 얘는 계라 되겠습니까? 운계라 되겠습니까? 계라데라고 합니다. 얘는 계라데입니다.
자, 원점 대칭이란 얘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x, y, z하고 마이너스 x, y, z의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함수값이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d 오비탈은 게라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참고로 알 수 있는 건 대칭성과 L 이름이 뭐였죠? 가군동량 양자수죠. 요거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L이 뭐부터 시작되죠? 0, 1, 2, 3 이렇게 계속 확장될 수 있죠. 0이면 무슨 오비탈이에요? S죠? 1이면 P, 2면 D, 3이면 F. 뭐 F 이유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이때 대칭성이 어떻게 되느냐? S 오비탈 대칭성 뭐였어요? 게라데였죠? P 오비탈은 운게라데였죠? D 오비탈은 게라데였죠? 그러면 안 해봤지만 F는 뭐겠어요? 운게라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짝콜 이렇게 되면서 게라데 운게라데 게라데 운게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짝콜 이런 관계로 요 대칭성이 반복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d 오비탈도 게라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앵귤러 노드 개수 몇 개입니까? 앵귤러 노드 개수 몇 개입니까? 2개. 호세 일반적으로 몇 개입니까? 앵귤러 노드 개수 몇 개입니까? L 개죠. 그러면 지금 몇 개란 얘기입니까? 지금은 2개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앵귤러 노드의 모양은 무슨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열린면 형태라고 했죠. 그러면 그 열린면이 저기서 어떻게 구현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dxy에서 앵귤러 노드는 뭐겠어요? dxy에서 앵귤러 노드가 뭐겠어요? 그렇지. 바로 여기에 있는 자, 여기가 축방형이잖아. 그럼 여기가 이 축이 무슨 축이야? Z축이지. 그러면 이 평면으로 가르면 여기가 함수값이 0이 되면서 앵귤러 노드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이 평면으로 갈라도 함수값이 0이 되겠지. 네. 그래서 이 평면이 무슨 평면이냐면 YZ 평면일 거고 이쪽 평면이 뭐냐면 G축이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ZX 평면이 되겠지. 요 둘 다 뭐예요? 요 둘 다 뭐예요? 이 둘 다 뭐란 얘기예요? 앵귤러 노드 알겠죠? 앵귤러 노드. 그래서 여기서도 다 앵귤러 노드가 몇 개? 2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앵귤러 노드가 2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서도 앵귤러 노드 찾을 수 있겠어요? 예. 어떤 노드가 앵귤러 노드가 되겠어요? G축을 포함하는 요 평면이 앵귤러 노드겠죠? 예. 그리고 G축을 포함하는 요 평면이 앵귤러 노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앵귤러 노드가 2개가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녀석이 G축을 포함하는 요런 평면으로 앵귤러 노드가 나타나고 G축을 포함하는 이런 평면으로 앵귤러 노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역시나 평면이니까 열린면이니까 닫힌 면이니까 열린면. 알겠죠? 그래서 요 평면도 앵귤러 노드, 요 평면도 앵귤러 노드. 그러면 여기서는 앵귤러 노드가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앵귤러 노드가 뭡니까? 그래서 지훈다잉 예. 퀴즈 DZ제곱의 앵귤러 노드를 찾으시오.
그래서 필요한 함수. 자, 봅시다. dz제곱이 누구예요? 얘거든. 네. 보이시죠? 요거.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뭘 구하라고요? 앵귤러 노드를 구하라고요. 그래서 dz 오비탈, 그러니까 이제 3d 오비탈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냐면 r이 뭐죠? r이? r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레디얼 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y가 뭐예요? 앵귤러 앵귤러 파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질문은 뭐예요? 앵귤러 노드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앵귤러 노드를 찾으려면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 중 뭐가 필요해? 앵귤러 노드를 찾으려면 레디얼 파트가 필요해, 앵귤러 파트가 필요해? 앵귤러죠. 바로 앵귤러 파트가 필요하죠. 만약에 이것만을 원한다면 레디얼 파트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왜? 앵귤러 노드를 찾으니까 앵귤러 파트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노드는 걔를 뭐로 만드는 조건이에요? 0. 얘를 0으로 만드는 조건이라고요. 이게 지금 바로 앵귤러 노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만약에 푼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루트 3분의 1 혹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됐죠? 그러면 저 구조에서 봅시다. 이 구조에서 코사인 시타가 플러스 3분의 1이 되려면 대략 각도가 몇 도가 되냐면 54도 정도가 돼요. 대략 54도. 뭐 정확하게 뭐 54.7도인가 그런데 그럼 뭐 55도라고 하자. 55도. 편의상 55도. 뭐 54.7도. 이 정도가 되면 대략 이 정도 값이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은 그 시타가 54.7도에 90도만큼 더한 거. 그러면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 맞나? 네. 맞잖아요. 그죠? 네. 코사인이 그러잖아. 코사인이 원래 각도에 180. 180도 빼기인가? 180도 빼는 거지. 그렇지. 다시. 그럼 얼마야? 다시. 이 각도는 180도 빼기 54.7도. 뭐 이 정도 된다 이런 말이야. 126. 뭐 그 정도 되겠지. 그래서 이 각도를 각각 요거를 시타 1, 시타 2.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이 각도를 갖는 게 바로 이 d 오비탈의 앵귤러 파트라고 했지. 그러면 이 앵귤러 파트가 어떻게 규정이 되느냐? 바로 세타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의 위도예요? 지축. 바로 지축으로의 위도잖아. 그죠? 지축으로의 위도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축으로부터 몇 도? 55도, 54.7도. 그러니까 그게 시타 1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요 각도를 시타 1이라고 해보자고. 예. 그러면 지축으로부터 시타 1 떨어져 있는 방향에서는 뭐가 된다? 앵귤러 노드고 함수값이 뭐가 돼요?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그걸 요렇게 한 방향 돌아 나오는 이 콘 평면 있죠. 이게 저 녀석의 앵귤러 노드가 되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Z축으로부터 54.7도만큼 떨어져 있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콘, 이게 앵귤러 노드라고. 무슨 말 되겠죠? 그 다음 요거 계산하면 한 120 몇 도 정도 나올 거 아니야. 120 몇 도 나올 건데 그건 뭐겠어요? 여기 즉 G축으로부터 시타 2만큼 떨어진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각도로 만들어내는 뭐 콘이 있겠지. 그 위가 앵귤러 노드가 되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개, 네 개는 앵귤러 노드가 평면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녀석은 앵귤러 노드가 두 개의 곡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앵귤러 노드를 찾아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묘하게도 여기에 있는 XY, YZ, ZX를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죠? 이 오비탈의 뜻은 뭐냐면 T2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T2 오비탈. 이것의 뜻은 뭐냐면 얘네들이 비축 방향성 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수학적으로. 뜻은 뭐냐면 축 방향성이라는 뜻이에요. 뜻은 뭐냐면 전자 발견 확률이 축 방향에 주로 분포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건 오비탈을 수식으로 표현한 거지만 전자 발견 확률을 구하려면 저 수식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제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플러스 함수값이냐 마이너스 함수값이냐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제곱해서 나타나는 숫자가 바로 전자 발견 확률과 관계가 있는 건데 그때 이 둘은 그 함수값의 분포가 주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X축이나 Y축 혹은 Z축으로 주로 분포를 하죠. 네.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이 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런데 T2 오비탈은 함수값이 어디로 분포돼요? 함수값이 축 방향이에요. 축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축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함수값이 나타나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축 방향성 오비탈 T2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D 다음은 뭐겠어요? F. D 다음은 F겠죠? 네. 근데 F는 뭐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기도. D 오비탈은 그러면 몇 가지가 있음을 알면 되겠어요. D 오비탈은. D는 5. 5가지. D 오비탈은 5가지고 F는 몇 가지가 있겠어요? F는 그리고 7개. 7개가 있겠죠? 네.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 그림이 나와 있긴 하냐면 교재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43페이지. 와우. 교재 43페이지. 거기에 보면 7가지 디오비탈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디오비탈은 게라데, 운게라데 뭐겠어요? 운게라네. 디오비탈은 L이 홀수기 때문에 운게라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고 이 고래로 뭐 F오비탈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